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진행자 전혜인 혜디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엔데믹이 공식 선언되면서 3년 4개월간 함께했던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졌죠. 마스크 하나 벗었을 뿐인데 일상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와 회사, 식당, 그리고 비행기에서까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는데요.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수는 987만 명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분기에 16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첫 여행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먼저 여행의 설렘을 담은 첫 곡,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오겠습니다.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혜디고요. 네, 지금 오늘 게스트 은디님과 영디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 주제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행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저는 최근에 회사를 퇴사를 하고 혼자 자유롭게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이 성수기가 아니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코로나가 좀 끝물이 되니까 사람들이 억제되어 왔던 이 여행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많이 놀러 나왔구나가 사실로 느껴지더라고요. 영디님과 은디님은 여행 계획이 있으신지, 첫 여행지는 어딘지, 또 기억에 남는 여행지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디님 혹시 첫 여행지 기억 남는 곳 있으세요? 저는 기억에 남는 첫 여행지는 필리핀이었었는데, 그때 필리핀에 가서 카누 같은 조그만한 보트를 산의 계곡을 필리핀 사람이 끌고 간 다음에 폭포까지 저희를 데려가주는 어떤 코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관광이잖아요. 네, 맞아요. 나도 탔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몸무게가 사람 2명이 타다 보니까 무겁지 않으실까 걱정했었는데 정말 잘 이렇게 데리고 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타고 올라가서 폭포를 딱 발견했는데 물 색깔이 에메랄드 빛에다가 폭포도 진짜 크고 거기서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수영도 막 자유롭게 하고 그 경관이 너무 아름다웠어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고, 그러다 우연히 이제 빈민가 쪽도 한번 가봤었는데 도시는 진짜 도시인데 빈민가 쪽은 진짜 흙집이라고 하나요? 흙집에서 사람들이 또 막 살고 있고 거기가 닭싸움을 되게 잘 재밌게 한대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닭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가에. 그래서 닭발이요? 네, 발만? 닭발이, 네, 발만. 발만? 싸움하다가 싸움. 잃거나 아니면 뭐 드셨거나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좀 처음 보는 생소한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필리핀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필리핀이 그 닭싸움이 원래 대표적인 뭐 스포츠 종목이라고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옛날에 왜 소싸움처럼 네, 그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구경을 하셨네요. 네. 나는 정해진 관광 코스만 다녀가지고 네, 못 봤거든요. 그러면 은디님은 네. 첫 여행지나 아니면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네. 어디세요? 네, 저는 이제 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지나고 좀 다녀보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X세대 때 이야기를 좀 풀자면 우리는 사실 관광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필리핀이나 이런 해외여행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89년이면은요, 제가 이 나이가 열리네요. 20살이었거든요. 그때 전면 여행이 풀렸어요. 그 이전에는 뭐 통장에 돈도 몇백만 원 들어있었어야 되고, 나이도 50살이 넘어야 되고, 그것도 83년도부터 그나마 여행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50살이 넘고 정말요? 돈도 좀 들어 있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89년도부터 전면 자유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자유화가 됐다고 해도 바로 해외여행은 못 다녔어요. 그리고 다니는 여행이라고는 사실 지방에 있는 친척집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간 게 이제 다였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멀리 경주를 수학여행을 간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아니면 친구들은 뭐 수학여행은 여행으로 치지도 않죠. 예, 오히려 거기 또 가 경주, 거기를 왜 가? 엄마 아빠하고 어렸을 때 잔뜩 갔다 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지만, 우리는 그 경주 여행도 설레어가지고 한 3일 전부터 설레이고, 그리고 전날에는 뭐 잠도 좀 못 잤나? 설레서. 네,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죠. 수학 여행조차도 기억에 남고, 그 이후에는 또 제가 처음으로 정말 성인으로서 제 자립적으로 여행을 갔던 거는 23살 때 학교를 졸업하고 친구하고 둘이 짜서 일본으로 자유여행을 갔어요. 자유여행이요? 네. 예, 패키지 뭐 이렇게 가질 않고 친구하고 짜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갔는데, 제 친구는 가서 이제 영어를 해야 한다 해서 영어를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일본인데 영어를. 근데 이제 일본어는 못하고 영어는 이제 다 공통으로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네. 연습을 했고요. 저는
뭐 이렇게 어차피 못할 거 발음도 안 좋은데 못 알아들을 거야. 그냥 한국말로 하고 걔네들 일본도 우리랑 같은 한자 문화니까 한자는 내가 좀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가자 이러고 갔는데 제 전략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하고 한자를 이렇게 써서 보여주고 하면서 찾아다니고 거기에 웬만한 간판이나 이런 건 다 한자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찾아다녀가지고 친구의 영어 발음이 좋다고 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도 통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서 나름 조금 뿌듯해하며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통을 한자로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길 같은 걸 물어보거나 뭐 질문이 있을 때 종이에다가 한자를 적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하신 건가요? 미리 이제 가기 전에 갈 곳을 네네. 여행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적어가지고 가고 어려운 한자 같은 거는 적어가고 아니면은 거기 간판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보고 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친절하지만 그때는 우리나라는 조금 투박한 면이 있었어요. 여행 개방화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외 사람들을 보면 되게 신기해하고 약간 좀 주목해서 쳐다본다든지 이런 좀 신뢰되는 행동을 했는데 일본은 이미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서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래서 통하지 않아도 끝까지 데리고 같이 다녀주면서 뭐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은디님도 은디님 일본 여행 갔다 온 얘기 해주셨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첫 여행이 일본이었거든요. 네, 공통점이 있네요. 공통점이 있네요. 저도 가깝기도 하고 또 뭔가 또 문화도 비슷하고 하니까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저는 학생 때 갔는데 가족, 친척이랑 함께 갔어요. 가서 다행히 이모부가 일본어를 잘 하셔서 제가 따로 공부해 가진 않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학생 때 여행을 가서 그런지 디즈니랜드랑 포켓몬 센터 그리고 요코하마 아쿠아리움 이런 데를 랜드마크를 많이 갔었어요. 나도 디즈니랜드 갔었는데요. 저는 신기한 게 거기에 소인국처럼 나라별로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혹시 보셨어요? 나라별로 소인국이요? 네, 그 미니어처로 캐릭터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미니어처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워낙 넓어서 때라서. 사실 하루에 다 보기는 힘들었죠. 맞아요. 엄청 넓더라고요. 저는 놀이기구를 하나도 안 탔는데도 다 못 보고 나왔거든요. 워낙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불꽃놀이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전에 갔을 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랜드를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화려한 불꽃놀이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도쿄 디즈니랜드는 엄청 스케일이 크게 또 거의 모든 디즈니 캐릭터가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 보고 와 정말 세상이 넓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가서 봐도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몰랐는데 롯데월드나 뭐 이런 큰 데서는 매일매일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 그런 퍼레이드가 또 했거든요. 밤에도 불꽃놀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숙소로 돌아가느라고 저는 불꽃놀이는 그때는 못 봤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 봐요. 네, 지금도 매일매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불꽃놀이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불꽃놀이가. 맞아요. 여의도에서 하는 불꽃놀이도 그렇고. 불꽃축제, 맞아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지금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서 사실 요즘에 보면 일본에 여행들 자주 가는데 맞아요. 저는 일본을 가느니 좀 다른 나라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우리나라랑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굳이 거기를 가야 되나? 근데 사실 비용 면에서 뭐 제주도를 가는 비용이나 일본 가는 비용이나 비슷하니까 또 해외라는 느낌으로 가는 것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색다른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해외로 첫 여행을 간다면 일본보다는 좀 더 우리나라하고 다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때는 사실 X세대 때는 일본도 굉장히 신기하고 경이롭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많이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은디님의 재밌는 일본 여행, 영디님의 스펙타클했던 필리핀 여행 얘기 듣고 왔고요.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 듣고 오겠습니다. 나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Let's party! Hola! Amigo! Señorita! Hola, amiga, señorit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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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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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찾지 마요. 저 태양이 날 부르네요. 잠시만요 나도 나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올게요. 전화기를 잠시 꺼놓고 음악은 크게 틀어놓고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며 라라라라라라라. 날 찾지 마. Sorry, I'm on a vacation. 순간만을 꿈꿔왔던 거야. 나도 그대를 따라 떠나고 싶어요. 자 이제 가방을 메고 나와 같이 let's go.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Fiesta. 난 오늘은 지킬래 내일은 몰라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골라 자 놀자 또 놀자 진짜 쓰러질 때까지 놀아보자 지나간 얘기들은 이제 그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음악 이 순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날 찾지 마. Sorry, I'm on a vacation. 순간만을 꿈꿔왔던 거야. 나도 그대를 따라 떠나고 싶어요 자 이제 가방을 내고 나와 같이 let's go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Fiesta. Hola, amigo, señorita. Hola, amiga, señorita.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Fiesta. Let's 나 오늘 party.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진행자 전혜인입니다. 게스트 은디님과 영디님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첫 여행으로 함께 첫 여행에 대해 기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자 여행담에 대해서 나눠볼까 해요. 보통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가족이나 친구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근데 또 요즘 트렌드, 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요즘 여행 트렌드는 또 혼자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는 혼자 여행이면은 뭐 제주도, 일본 이렇게 가까운 데를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혼자 여행으로 뭐 유럽이나 멀리 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혼자 여행의 매력이 뭔지 궁금해서 저도 이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어디로 갔다 왔어요? 저도 아직 겁이 좀 있어서 제주도로 혼자 2주 동안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와, 길게 갔다 왔네요. 네네. 약간 리프레시랑 좀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에 제주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주도 처음에 그 여행의 첫 목적은 일단 휴식이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 누워서 제주도를 만끽하기였거든요. 그래서 한창 회사를 다닐 때 하루는 숙소 예약하고 하루는 어디 갈지 여행지 정하고 이러면서 여행 계획을 짰던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여행을 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주도 여행을 혼자 갔다 온 친구들이 꽤 있어서 여행 어땠는지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외로웠다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제주도는 물가도 조금 비싸고 음식도 좀 양이 많다 보니까 혼자 가면은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로웠다, 심심했다, 생각보다 많이 즐기지 못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다행히 저는 좀 유유자적하게 바닷가를 거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끄적끄적 아침밥 먹고 책 한 권 들고 나가서 버스 타고 나가서 바닷가 카페에서 책 읽고 이렇게 한 2주 정도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뚜벅이다 보니까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 낭비가 어떻게 보면 심했긴 했는데. 다 버스로 다녔어요? 네네. 제주도는 좀 교통이 안 좋아서 네. 버스로 다니기는 힘들다고 하던데. 맞아요. 버스도 많지도 않고 또 그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번 놓치면은 한 40분 정도 기다려야 돼서 그냥 버스 놓치면 다시 집 갔다가 쉬다 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 혼자 여행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쉬면서 근처 민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뭐 동백나무도 구경하고 귤나무도 구경하고 또 그때가 유채꽃이 한창일 때였어요. 그래서 유채꽃밭을 보고 유채꽃밭 너머의 수평선을 보는 게 정말 정말 아름답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뚜벅이 여행도 한번 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걸으면서 풍경을 보고 또 멀리 보니까 시력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여유를 느끼기 위해서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은디님은 네. 혼자 여행이 네.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저도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너무 이렇게 내가 평생 이렇게 피폐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사표를 내고 그때는 사실 길게 휴가를 낸다거나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당일치기로 뭐 하루 주말 갔다 오는 거는 왠지 마음이 그렇게가 안 되고 그냥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은 그냥 갔다 와서 모르겠고 뭐 백수가 되든 알바를 하든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사표를 쓰고 그날 밤 그냥 가방 싸서 당일로요? 네, 당일로 그날 밤 밤기차를 타고 우와. 지리산을 갔어요. 그럼 우와. 즉흥적인 네. 여행이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와. 사실 굉장히 즉흥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리고 그때는 여자가 혼자 여행을 간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다들 뭐 무슨 일 있냐 막 친구들도 난리가 나고 그때는 핸드폰도 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연락할 길도 딱히 없었어요. 공중전화로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하고 했는데 저는 연락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지리산을 이제 다니고 했는데 사람들도 이제 저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니고 하니까 뭔가 조금 특이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좀 측은한 눈빛으로 보면서 같이 밥 먹자고 뭐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때 한 달 정도 그렇게 다녔거든요. 사실 짧게 다닌 건 아니었죠. 한 달이요? 예, 한 달을 좀
그 일대를 지리산을 뺑뺑뺑 두르고 그 위에 노고단 산장에서 또 한 일주일 사실 자면서 거기 잔일도 해주고요. 처음에 이틀은 돈을 냈는데 네. 거기서 좀 저를 조금 이렇게 좋게 봐주셨나요? 좋게 봤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를 칠 것 같이 보였는지 특별히 갈 데 없으면 여기서 한 일주일을 있으면서 청소만 조금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하면서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해서 방을 하나 내줬어요. 너무 좋은 기회네요. 네, 그래서 거기 노고단 산장에서 일주일 묵으면서 그 위에 올라갔는데 하루는 거기에 이렇게 관광 물품을 파는 제 또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어떻게 얘기를 텄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좋은 걸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새벽에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4시 반쯤에 만나재요.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저를 위에 어느 정도 정상을 막 끌고 올라갔는데 온통 구름이 뒤덮인 곳에 갔어요. 네네. 그래서 구름이 제 발 밑에 속에 있고 제가 구름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지금도 사실은 잊혀지지 않고 사진보다도 더 선명하게 남아있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사실 그 무리 속에서만 놀 수밖에 없는데 혼자 가니까 새로운 사람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밤에는 또 그때는 이제 산장에서 묵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밤에 또 불 피워놓고 서로 가지고 온 거, 싸갖고 온 거 이런 거 풀고 같이 먹고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가 이제 저는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멤버 체인지가 계속 됐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사진도 이렇게 혼자 가니까 제가 사진을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쌍해 보였는지 사진을 찍어주겠대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또 그때는 보내는 방법이 카톡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소를 나눠 가졌죠. 집 주소요? 네. 이메일도 아니고. 와. 이메일도 없었죠. 그때는 예. 컴퓨터가 그렇게 흔하게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가정집마다 물론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와이파이 뭐 이렇게 막 통신이 자유롭지 않았고 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우편으로 사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집에 있어요. 너무 낭만이 있네요. 그럼 직접 인화를 해서 보내주신 거네요. 맞아요. 되게 그 사진 보면 아직도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시겠어요. 네. 네. 은디님의 그 추억이 담긴 지리산 여행, 혼자 여행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영디님은 혼자 여행 갔던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안동에 갔다 왔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안동. 네,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안동을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좀 기억에 남았던 게 혼자 하회마을을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한번 가보고 성인이 돼서 가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저는 아침부터 기차 타가지고 간식을 나름 싸우기는 했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없는 상태에서 하회마을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거기는 뭐 마트나 뭐 편의점이 별로 없어요. 없나 보죠?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가지고 막 그런 돌아다니다가 곳도 지금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예전엔 거기. 사실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가게도 사실 거의 시골에 가면 많지 않았는데 맞아요. 안동은 옛 것을 고수하고 있네요. 네. 없지는 않았는데 뭐 주스를 파는 가판대가 있긴 했는데 거기를 가려면은 또 좀 많이 걸어 다녀야 돼가지고 많지 않았네요. 어느 순간에 큰 나무가 있는 그늘에 있었는데 진짜 이러다 쓰러지겠다. 이게 진짜 열사병인가 생각이 들어서 내 여기서 지금 쓰러지면은 아무도 나를 지금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진짜 정신을 차리고 주스 가판대가 있는 데까지 열심히 가서 그 여름날에 그 주스를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식혜인가? 제가 그걸 먹었거든요. 네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혼자 가니까 이런 또 에피소드다 하면서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좀 생각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라떼는 하천에
물을 마셨거든요. 와. 그래서 하천에 물을 사실은 물을 제가 판 게 20대 중반부터 물을 팔았어요. 초반? 맞아. 그래서 그 이전에는 물을 판다는 거를 생각도 안 했고요. 사실은 물을 판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사 먹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처음 생수 팔기 전에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이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사실 수돗물도 학교에서 먹고요. 했기 때문에 그런 물을 그렇게 사 먹거나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물이 없어서 굉장히 네. 힘들었네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에. 네. 이 시대. 물만 있으면 30일은 살 수 있다고 하던데. 30일이나. 물을 사 먹었군요. 혜디님은 물을 안 사 먹나 봐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수돗물 떠가지고 그럼요. 학교에서도 수돗물을 떠서 먹고 예. 있나요? 아 진짜요? 네. 저희도 아리수 있긴 하잖아요. 아리수. 서울 네, 맞아요. 서울 아리수. 저는 서울 경기도에 살 때는 수돗물을 먹는다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혼나죠. 맞아. 혼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돗물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더라고요. 맞아요. 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그거라면서요. 우리가 다 물을 다 사 먹고 수돗물을 안 먹고 하는 거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 한국은 처음이지 뭐 2%에서도 독일 사람들이라던가 네네. 뭐 스페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호텔에서 수돗물을 먹는 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 프로 네. 잘 안 보나 봐요. 네. 저는 오히려 수돗물을 먹는 거에 꽂혀가지고 지금 너무 신기한데 영디님 그래서 식혜 마시고 정신이 좀 들어서 다시 재밌게 여행을 다니셨나요? 그럼요. 다시 만끽하면서 남은 하루를 만끽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또 마저 정신 차리고 재밌게 여행을 마쳐서 참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영디님의 참 힘들었던 안동 여행과 은디님의 재밌었던 지리산 여행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요. 이제 저희는 다시 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겠습니다. Yeah. Yeah. Sax in the house. Come on. Stop. 3, 2, 1. 다시 또 설레요.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기가 다시는 널볼 수는 없을 거라고 추억일 뿐이란 서랍 속에 꼭 넣어뒀는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춤에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도 못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춤에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맞닿은 너와 나 소중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 다시 여기 바랐다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저는 진행자 전혜인 혜디고요. 게스트 은디님과 영디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첫 여행 노래 전에 첫 여행에 대해서 혼자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첫 여행을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와 내 예상보다 너무 다르다, 실망한 여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는 먼저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때 동유럽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체코, 프라하, 야경으로 유명한 유럽 여행지를 갔었는데 저는 그곳으로 여행을 간 이유가 그 유럽에 3대 야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헝가리 부다페스트랑 그리고 파리의 에펠탑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아마 체코의 프라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경을 보러 당차게 짐을 싸고 유럽으로 떠났는데 막상 체코 프라하에 갔는데 그 가장 예쁘기로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로 친구랑 같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딱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인생 사진을 남기자 하고 올라갔는데 다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가장 많은 한국인을 만났던 것 같아요. 여기가 강남인지 프라하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한국어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다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몇 발자국 걸으면은 또 한국인들이 사진을 잘 찍어주니까 자꾸 저한테 와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거의 한인타운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서로 사진 찍어주고 한국어만 열심히 듣다가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좀 외국 분위기를, 유럽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외국어도 많이 듣고 싶어서 갔는데 오히려 한국인들만 잔뜩 보고 와서 내가 지금 한국으로 여행을 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여행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나 봐요. 저도 지난 겨울에 사실 미국에 갔는데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만나지? 싶을 정도로 스타벅스 본점은 아예 그냥 5명에 1명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스타벅스 어디에나 있는 맞아요, 한국인.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영디님은 여행 갔을 때 실망한 장소나 그 이유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창 도깨비가 유행했었을 때 드라마 제주도에 도깨비요. 메밀밭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운전을 못해서 택시를 타고 좀 멀리 동선을 짜서 이동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열심히 택시를 타고 이렇게 딱 갔는데
거기 또 바로 메밀밭이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안쪽 산책로 같은 데를 들어간 다음에 이제 메밀밭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기 뭔가 경운기 같은 게 언덕에 막 돌아다니고 있고 막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약간 느낌 쎄하다 하면서 올라갔는데 메밀밭이 하나도 없고 언덕이 다 밀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도깨비를 생각해서 메밀밭에서 이제 친구랑 예쁘게 사진을 찍어야지 생각했는데 이미 다 흙밖에 없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모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메밀을 심고 또 가을 겨울이었나요? 그때는 뭐 보리를 심는다고 해가지고 다 밀고 보리를 심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좀 한번 이렇게 실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작 때를 미리 검색한 다음에 갔어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생각 못했죠. 사전조사가 중요하다는 여행은 네. 무조건 사전조사. 그러니까요. 이모작 할지는 진짜 제주도에서. 혜디님도 한국 사람이 안 가는 곳을 검색해서 사전조사에 중요했어요. 맞아요. 사전조사가 이렇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제주도의 경작 시기를 그러네요. 다음에 꼭 확인해서 보리를 심는지 안 심는지. 네. 네, 이렇게 여행 전 사전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본 시간이었고요. 은디님은 네. 또 첫 여행에서 네. 실망한 그런 네.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저는 해외와 국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 때는 그 텐트를 많이 쳤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치악산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텐트를 치고 잤는데 사실 이건 실망했다기보다는 정말 힘들었던 기억인데요. 이제 대부분은 그때는 거기 흐르는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 개천? 네네. 산에서 흐르는 계곡. 맞아요. 계곡에서 밥도 해 먹고 쌀도 씻고 빨래도 하고 사실 어떤 친구는 뭐 물놀이도 하고 막 멀티로 놀던 때였어요. 지금은 했다가는 바로 경범죄로 벌금 물고 뭐 집행유예 받고 하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자유롭게 사실 했어요. 그래서 코펠 버너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서 산에서 밥도 해 먹고 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편리하려고 대부분은 이제 계곡 옆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밤에 비가 어마무시하게 온 거예요. 네. 그리고 텐트가 훌러덩 이제 날아가려고 막 하니까 밤새 잠 못 자고 그 비를 맞으면서 다 같이 붙잡고 밤을 꼬박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또 갔다 와서 몇 개월은 그 같이 갔던 친구들하고 그 얘기를 곱씹으며 누가 거기서 묵자고 했냐, 거기다 텐트를 치자고 했냐 하면서 서로 원망도 하면서 웃고 떠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 네. 피할 데가 없는데 그러면은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그렇죠. 밤을 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름이니까 사실 그러고 나면 아침에 이제 맑잖아요. 그럼 또 다 또 괜찮아지는구나. 다 마르고 또 젊으니까 그때는 20대 뭐였으니까요. 젊으니까는 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하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외는 요거는 좀 제가 X세대 때는 아니지만은 한 15년 전쯤? 20년 전? 중국에 만리장성을 갔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만리장성이 사실 전 세계적인 관광지이잖아요. 유명한 그렇죠. 유적지이지만.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관광객이 가서 있을 수 있을 만큼 해놨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도 너무 많았지만 화장실이 15년 중국 전이면. 화장실 알죠? 말도 어떤지 못해서. 서로 다 보이지만 다 예, 보이나. 절반 정도밖에 이렇게 안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사실 급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냥 그 옛날 우리나라 그 옛날 푸세식 푸세식. 예, 네. 근데 그것도 좀 깨끗하면 되지만 여기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온갖 곤충들의 그래서 너무 싫어요. 네. 아우, 예, 정말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참고 하면서 다시 내려갈 생각밖에는 하지 않았던 아찔한 기억이었어가지고요. 다시는 가지 않겠다. 사실 중국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좀 상쾌하지 않은 15년 전이니까 진짜. 네. 말도 못한. 네. 그게 조금 굉장히 좀 실망한 기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화장실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행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니는 게 제일 편하고 좋다라는 국위선양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또 저도 유럽에 갈 때 보니까 화장실 갈 때 다 돈을 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장실이 정말 급한데도 일단 돈을 넣고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예요? 저는 그때 안 갔었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동전을 몇 개 넣고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한 1,000원, 몇천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화장실 한번 이용하는데 몇천 원이면 비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또 저는 안 갔는데 친구가 들어갔었는데 그 돈 내고 가는 화장실 치고 또 굉장히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 정말 화장실 하나는 한국이 끝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유럽이 하이힐을 만들게 된 게 앞동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맞아요. 네, 그 분비물 때문에 이제 생겼다,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네. 네. 이렇게 은디님과 영디님의 여행에서 실망했던 에피소드 잘 듣고 왔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오겠습니다.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꼬마야 약해지지만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가장 큰 하늘이 있잖아. 그대가 내 하늘이잖아. 후회 없는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나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만 빗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뚜루뚜뚜뚜뚜뚜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진행자 전혜인 혜디입니다. 지금 영디님과 은디님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첫 여행에서 그냥 여행에서 주로 사용했던 기억에 남는 이동수단 있으면 함께 나눠볼까 해요. 저는 요즘 좀 유행하는 차박을 해봤었거든요. 네. 어때요? 또 요새 여행할 때 차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차박에 그 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차박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아무래도 차에서 자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 지는 하늘을 보면서 맥주 한 캔 마시고 이런 건 굉장히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잠들 때가 솔직히 아무래도 차에서 자는 거다 보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박의 묘미도 뭔지는 알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디님도 차박 해본 적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차박의 묘미,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자고 싶을 때 바로 누울 수 있고 장소를 내가 원하는데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좀 편리하고 묘미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불편했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니까 차 주인은 맥주도 마시지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차를 그쵸. 대놓고 운전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거기서 뭐 먹고 하면 사실 TV 화면에서 차박하는 거 보면 먹고 커피 내려서 낭만적으로 입고 하는 것까지만 나오지 그걸 다시 치워야 되는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씻을 만한 것도 마땅치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또 그런 야외에서 자유롭게 있는 느낌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영디님 기억에 남았던 여행의 이동수단 있으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스쿠터를 탔던 기억이 남는데 제주도 갔을 때 스쿠터를 탔었는데 그때 제가 치마를 입고 스쿠터를 타고 후리스로 이렇게 네네. 덮어놨어요. 담요처럼. 네. 근데 저도 스쿠터를 너무 오랜만에 타보니까 스쿠터 엔진에 제 후리스가 녹은 거예요. 어머. 녹았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딱 탔는데 뭔가 이렇게 탄내가? 부정색이 나고 탄내가 나가지고 이게 뭐지? 제 후리스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그 스쿠터 엔진에 제 후리스가 녹아가지고 그때 아직도 친구랑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되게 웃는데 좀 인상적이었어요. 많이 제 뜨거웠나 후리스에 보네요. 조각을 가져간 스쿠터. 친구도 같이 스쿠터 탔었나 보죠? 네, 앞자리에서 이제 해주고 전 뒤에 탔는데 네. 그래도 안 다쳤으면 다행이네요. 추억이라서 다행이네요. 네, 그럼 은디님은 또 뭐 이동수단 저는 에피소드. 네. 아무래도 이제 X세대 때를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는 여행하면 무조건 기차를 탔어요. 근데 기차도 사실 지금은 KTX 타면은 부산도 뭐 2시간이면 가지만 그렇죠. 그때는 무조건 다 무궁화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차를 타면 너무 오래 가니까 지금은 또 기차 안에서 말만 조금만 크게 해도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해도 좀 제지를 당한다거나 눈총을 받지만 그때는 그냥 기차 안에서 자유롭게 노래도 부르고요. 같이 가는 친구 중에 한 명 정도는 기타를 꼭 가지고 와서 기타를 치고 노래도 부르고 또 노래를 좀 잘 부르고 하면 옆에 아저씨가 맥주도 사주고 했었어요. 네, 같이 많네요. 게임도 하고 하고 놀면서 가고 기차 안 전체가 떠들썩하게 그리고 수다도 자유롭게 떨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낭만, 재미 떠드는 사람들은 좋았겠지만 또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괴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나중에 했어요. 네네.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서로 민폐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게 하나의 또 재미일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행할 때
서로 어디까지 배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또 어디까지 또 서로 용납을 한다든지 함께 또 어울리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모두가 다 여행 과정부터 결과까지 즐거워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영디님과 은디님 그리고 저 헤디 이렇게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X세대와 MZ세대의 여행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도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조이의 안녕 듣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